자, 물리학 원 첫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물리학 원 첫 수업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갑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무슨 수업 하려고 그래? 무슨 수업 하려고 그러지? 물리를 수업하려고 그래. 됐어요? 물리를 수업하는 거야, 물리를 수업. 그러니까 물리를 수업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으로 뭐야? 물리가 뭔지는 알고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너희들한테 물리를 가르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를 가르치는데 물리가 뭐야? 우리는 물리도 배우고 화학도 배우고 아까 생명과학도 하고 막 그랬죠. 그럼 물리가 어떤 걸 우리는 물리라 그러지? 됐어? 나연아, 물리가 뭐야? 물리의 정의를 알려줘. 어떤 걸 우리는 물리라고 하는가? 그렇지. 나연 똑똑하지. 됐어요? 물리란 뭐냐면 보여줄게. 내가 물리를 보여주는 남자야. 잘 봐. 요게 물리지. 와우. 놀랍지? 방금 물리를 봤어, 태연아. 두 번째 또 볼까? 와우. 뭐 봤어? 물리를 봤어. 그러니까 물리라는 건 뭐야? 어떤 걸 우리는 물리학이라 그래? 다시 봐. 힘에 의해서 물체의 모양이 변한다. 됐어? 두 번째, 힘에 의해서 그 물체 뭐가 변했어? 속도가 변한다. 그러니까 물리라는 건 어떤 걸 우리는 물리라 그러냐면 힘에 의해서 힘에 의해 변한다. 그러니까 물리라는 건 힘에 의해서 변하는 모든 학문을 물리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변하는 거야. 그래서 물리는 뭘 배우는 거야? 힘을 배우는 거야. 난 너희들한테 뭘 가르칠 거야? 힘을 배울 거야. 힘을 가르칠 거야. 힘. 중력, 전기력, 마찰력, 탄성력, 자기력, 정력. 뭐 있어? 인력. 그래서 힘을 가리키는 학문을 우리는 뭐라 부르는 거야? 물리학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전부 다 힘으로 출발해서 힘으로 끝나는 거야. 힘. 계속 나는 힘만 얘기할 거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물리는 힘으로 시작해서 힘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책은 힘이야. 힘. 와우. 그럼 힘에 의해서 무엇이 변하죠? 아까 첫 번째 했던 거 뭐가 변하지? 그렇지. 모양이 변하는 거. 근데 우리는 책에서 모양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얘를 깨비키면 모양이 어떻게 변할까? 그걸 학문적으로 연구하진 않아. 그럼 뭐가 변하는 거야? 힘을 가했더니 뭐 이런 걸로 놀래. 던지고 맞는 거. 선생님 눈 감고도 받아. 알겠니? 우리는 눈 감고 받아. 이런 거 눈 뜨고 받는 애들 보면 이해가 안 가. 여기서 눈 감고 받는 거야, 사랑? 그치? 가자. 물리란 뭐라고? 힘에 의해서 변하는데 무엇이 변하는 거야? 첫 번째. 뭐가 변하지? 힘을 가하면 속도가 변하는 거야. 힘을 가하면 속도가 변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힘을 가하면 또 뭐가 변할까? 속력이나 속도나 오퍼치나 매치나 작대기나 꼬쟁이나 50보나 100보나 속력이나 속도나. 됐어? 뭐가 변할까? 또 힘을 가하면 물체의 방향이 변해. 물체의 방향이 변해. 그래서 어떤 물체가 방향이 변하지? 그 새끼 뭐 하고 있는 거야? 힘 받는 새끼야. 알겠니? 그래서 나중에 수업할게. 이런 거지. 이렇게. 나 지구, 여기 달. 됐니? 달이 지구를 뱅뱅뱅 돌지. 저 새끼 왜 뱅뱅뱅 돌아? 뱅뱅뱅 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얘가 방향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뜻이지. 쟤는 왜 계속 방향이 변하겠어? 힘을 받았어. 그럼 그 힘은 어떤 힘이야? 그걸 배울 거라는 거지. 됐니? 그 다음에 선생님 친구 중에 이런 애가 있었어. 선생님하고 되게 친했었는데 요즘 안 만나, 이 새끼. 됐니? 뉴턴이라고 알아?
쌤하고 되게 친했었는데 걔랑 안 만나. 걔랑 만나면 되게 힘들어. 왜? 그 새끼는 가면 계속 되돌아가. 왜 그래? 그랬더니 뉴, 턴 하고 되돌아가더라고. 그래서 만나면 복잡해. 걔 만나면 어지러워. 약간 그래서 안 만나. 걔 만나면. 뉴턴이라는 애가 뭐가 떨어져? 사과가 떨어졌지.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그 사과에 집중하는 거야. 사과에 집중할 게 아니라 사과에 속도가 변한 거지.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던 사과가 됐니? 뚝 떨어졌단 말이야. 떨어진 게 중요하지 않아. 왜 떨어지냐가 뭘 중요해? 떨어진 건 하나도 중요치 않아. 뭐가 중요한 거야? 사과의 속도가 변한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뉴턴 입장에서는 우와! 사과의 속도가 너희들 운이 진짜 좋아. 내가 1년에 분필을 한 번 정도 떨어뜨려. 오늘 그걸 봤어. 오늘 집에 갈 때 복권 사야 돼. 알겠니? 됐어요? 그래서 사과의 속도가 변하는 거야. 그럼 사과의 속도가 변했으니까 뭘 받았다는 거야? 그렇지. 저 힘을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뉴턴 입장에서는 저 사과를 떨어뜨리는 그 힘이 뭐겠어? 뭐였어? 뭐야? 뭐겠지? 뭘까? 그거 연구하다가 뭘 찾아낸 거야? 그렇지. 힘, 만유, 인력을 찾은 거지. 알겠어요? 쌤하고 난 진짜 연구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야. 나랑. 진짜 뉴턴 나랑 연구 되게 많이 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힘. 됐니? 우리 뭘 배울 거라고? 힘을 배우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힘. 그래서 힘에는 속도가 변하는 거고 힘은 방향을 변화시키는 거야. 됐니? 근데 우리 책은 순서가 어떻게 돼? 방향이 변하는 힘. 돌림 힘이라는 거야. 속도를 변화시키는 힘 있는 거야. 이제 너희도 뭐 어려운 말로 뭐 병질 운동 뭐 이런 건데 그런 어려운 말 안 써.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속도가 변하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이 변하는 힘. 그래서 두 개가 책으로 되어 있는데 방향이 변하는 것부터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난이도가 높게 느껴져서 쉬운 거 먼저. 됐니? 속도가 변하는 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늘부터 물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물리란 됐어? 물리가 뭐야? 승우야, 나의 승우야, 물리가 뭐냐? 물어봤어. 물리가 뭐냐? 승우야, 물리가 뭐야? 그렇지. 힘에 의해서 변하는 거. 알겠니? 선생님이 너에게 물리적 변화를 준다는 건 내 힘을 받겠다는 소리야. 알겠어?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부터 배울 거야? 속도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속도. 근데 우리는 속도라는 말을 쓸 때 굉장히 비슷한 어감으로 쓰는 것도 있어. 뭐가 있을까? 속력.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속도를 쓰기도 하고 속력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속력과 속도를 구별할 거야. 속력과 속도를 구별할 거야. 그건 뭐 아주 쉬운 거야. 알겠니? 선생님이 한참 강의하러 다닐 때 에버랜드에 돌고래들도 막 가르친 적 있어. 내가 돌고래 3마리 알려놓고 딱 그지? 돌고래 알지? 돌고래 3마리 앉혀놓고 속력과 속도를 설명했는데 그 돌고래들도 내 강의를 아예 이해했어. 속력까지 속도 와우. 그 정도 수준만 돼도 알아듣는다민지 알겠니?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입니다. 속력과 속도를 지금까지 오늘 전까지는 같이 써도 되는데 방금 강의를 듣고 나서는 속력과 속도를 이제 달리 써야 된다. 속력과 속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속력의 변화, 속도의 변화 배우겠습니다. 됐죠? 자, 갑니다. 이동거리와 변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이동거리와 변이. 겁나 중요해. 이동거리와 변이. 자, 갑니다. 이동거리. 여기다 쓸까? 이동거리.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우리 뭐라 그래? 이동거리. 변이는 뭐냐면 위치 변화의 준말이야. 물체 위치의 변화량. 준말, 변위. 됐어요? 다시. 무슨 말이냐? 해볼게요, 선생님. 자, 간다. 요 점이 있어. A. 요 점이 있어. B. 됐어? A점에서 출발. A점에서 출발. 어이구야. A점에서 출발. B점 도착. 요렇게 갔어. 요렇게 왔어. 이동거리 얼마야? 저 하얀색 분필의 길이가 이동거리야. 됐어요? 그럼 변이 얼마야? 변이 얼마야?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최단의 직선거리. 요거 변위. 그러니까 변이 뭐야?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최단의 직선거리. 변위. 이동거리 뭐야? 그 물체가 움직인 거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죠? 한 번 더. 아주 기본적인 거. 여기에 물체가 있어. 쭉 굴러 내려와서 여기 있어. 요거 B. 여기까지 도착했어. 요거 C. 물체는 A에서 출발. 됐니? B 거쳐서 C로 왔어. 요거 5m, 요거 4m 이렇게 되겠습니다. A에서 출발한 공이 B를 거쳐서 C로 왔어. 이동거리 얼마? 9m. 이동거리는 9m가 되는 거야. 이동거리 얼마 그랬더니 9m 이렇게 되겠지. 자, 변이 얼마야? 변이는 과정 필요 없어.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최단의 직선거리. 변이 얼마? 변이 얼마?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최단 직선거리 얼마? 이걸 못하면 곤란해. 알겠니?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는 C제곱이라고 쌤 친구 중에 피타고라스라는 애가 있었어. 안 만나 걔도. 아주 맨날 만나면 이렇게 삼각형 지진하고 있어. 안 만나. 알겠니? 그 피타고라스가 있는데 걔가 얘기해 놓은 거야. 5의 제곱과 4의 제곱은 3의 제곱과 같다. 막 이런 거. 말이 이상했다. 알겠지? 지금 침 뱉었어 너? 방금 저기 침 뱉은 거 같은데? 아니지?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야 돼? 3m라고 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이동거리는 물체가 움직인 거리지. 근데 변이는 위치의 변화란 말이야. 그래서 변이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방향성을 지닌다 그래. 그 방향성을 지닌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봐. 위치가 3m 변했어. 어디야? 모르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3m일 수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도 3m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의 위치 변화는 얼마야 물어볼 때는 정확하게 뭐가 필요해? 변이, 방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방향을 표시할 때는 처음 위치의 기준 방위표를 긋고 아주 간단해. 왜? 위쪽이 북쪽이고 밑에가 남쪽이겠지? 그래서 남쪽으로 몇 미터야? 3m입니다 라고 해서 항상 변이를 위할 때는 변이를 물어볼 때는 뭐가 필요해? 방향이 필요한 거야. 방위표. 됐니? 그래서 변이 얼마야? 그럴 때는 남쪽으로 3m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지. 변이는 얼마야? 그러면 여기다가 처음 위치 기준이니까 왼쪽, 오른쪽을 동, 보통 위쪽을 북 그러면 약 북동쪽으로 변이 얼마야? 이렇게 변이는 표시해 줘야 되는 거야. 변이를 표시할 때는 방향을 표시하는 이유가 뭐야? 나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의 위치값이 얼마냐니까 나의 위치값은 방향을 표시해 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변위 얼마야? 그럴 때는 방향을 표시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 스칼라다, 벡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용어를 쓰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변이와 이동거리는 구별할 수 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너무 쉬운 거야. 이런 것도 해볼까? 조금만 더. 자, 봐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묻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아. A에서 출발해서 B점을 왔습니다. B점을 갔는데 되돌아갔습니다. C점까지. 이렇게 C점까지. 그래서 A에서 B점까지는 10m입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점까지는 5m입니다. 그럼 A 걸려서 A점에서 출발해서 B점 들렸다 C점에 왔어. 이동거리 얼마야? 15m. 변이 얼마야? 오른쪽으로 5m. 이런 걸 묻는 선생님 되게 많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하나 할까? 변이는 마이너스 가능해. 네, 마이너스 가능해. 어떻게 마이너스 가능하냐면 변이에 음수를 쓸 수도 있어. 가능해. A점 거쳐서 B점 거쳐서 C점 거쳤지. 근데 내가 D점을 가버렸어. 여기서 D점에 와버렸다. D점에 와버렸다. 요것도 얼마야? 요것도 5m야. 됐어요? 그럼 D점에 가면 얼마야? 이동거리는 10, 15. 그러니까 이동거리 얼마야? 10에서 5지. 이동거리 얼마야? 25. 변이 얼마야? 그렇지. 처음에 이쪽을 동쪽이라고 주면 됐니? 이쪽을 뭐라 그래야 돼? 서쪽이야. 그럼 변이 얼마야? 서쪽으로 5m 그러면 되겠지. 근데 방위를 주지 않았다면 여기에 동서라는 말이 없다면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 움직인 방향이 플러스야. 그러니까 처음 움직인 방향이 플러스니까 이 방향이 뭐의 방향이 되는 거야? 플러스 방향이 되면 이 방향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방향을 표시하는 경우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변위는 음수 가능하다는 소리야. 이동거리는 음수 돼, 안 돼? 이동거리는 음수가 안 되지. 이동거리 내가 뭐 한 거야? 움직인 거리인데.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에 뭐가 없어? 마이너스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나랑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이동거리하고 변위의 차이점만 알면 되는 거야. 자, 오늘 하나 배웠다. 이동거리와 변위의 차이점. 됐니? 이동거리 뭐야? 움직인 거리. 변위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최단의 직선거리. 됐습니까? 그거 배웠다. 요건 내신 문제에서 1번으로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야. 가장 개념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그림은 P점에서 Q점까지 물체 AP가 이동한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걸으세요. 됐어요? 책 페이지 35쪽 1번에 있습니다. 지훈쌤, 이거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35쪽 1번에 있는 내용이죠. 자, 갑니다. 그러면 이동거리는 그냥 봐. 너희들 문제 안 풀어도 되니까. 35쪽 1번에 있는데 같이 하자고. 자, 갑니다. 어디서 출발하는데? P점에서 Q점까지 이동 경로를 나타낸 거래. 그러니까 이동 경로를 나타내서 요게 이동 경로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A, B. 됐습니까? 그러면 이동거리는 A하고 B하고 누가 더 커? 이동거리 뭐 이거 써야 돼? 되니? 얘는 A에서, 아니 뭐야? P에서 Q까지 오는 최단의 직선거리로 오는 것 같죠? 그럼 얘는 이렇게 오는 것 같죠? 이동거리 누가 더 커야 되겠어? A가 B보다 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나왔죠? 중요한 게 나왔단 말이야. 니은. A, B의 변이는 어때요? 자, 봐. A. 이렇게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했죠? A의 변이 얼마야?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최단의 직선거리. 이게 A의 변이잖아. 두 번째, B의 변이 얼마야? B의 변이도 이거죠? 그래서 A, B의 변이는 같아야 돼. 됐어요? B의 변이의 크기는 이동거리와 같아. 네, B의 변이의 크기는 이동거리와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저 뒤에도 있는데 다시 해보면 어떤 물체가 직선운동하지. 어떤 물체가 직선운동해. 어떤 물체가 직선운동하지. 어떤 물체가 직선운동을 하면 방향을 바뀌지 않는. 됐어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이동거리하고 변이의 크기가 같아. 어떤 물체가 직선운동을 했다면 이동거리와 변이가 차이점이 안 나는 거야. 그럼 이동거리와 변이와 차이점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곡선운동이 있어야지. 또는 방향이 바뀌거나. 됐어요?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와 같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직선운동이 크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A에서 B까지, 아니죠. B는 직선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동거리와 크기가 같아야 돼. 변이의 크기가. 자, 오늘 하나 가르쳤습니다. 아주 쉽죠? 뭐 배웠어? 이동거리와 변이였습니다.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 좀 알겠죠? 됐어요? 짠. 너무 쉬운데? 자, 이번에는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속력과 속도를 하겠습니다. 속력, 속도. 둘 다 공통점은 뭐야? 속력과 속도의 둘 다 공통점이 뭘까? 그렇지. 물체 빠르기를 표현하는 거야. 속력과 속도는 둘 다 뭘 표현하는 거야? 빠르기를 표현하는 거야. 속력과 속도는 둘 다 뭘 표현한 거야? 빠르기를 표현하는 거야. 속력과 속도는 둘 다 뭘 표현한다고? 빠르기를 표현하는 거야. 물리량이야. 누가 더 빨라? 속력 큰 놈이 빨라. 누가 더 빨라? 속도 빠른 놈이 더 빠릅니다. 근데 지금부터야, 오늘부터야 이제 속력과 속도를 구별해서 씁니다. 됐어요? 지금부터는 속력과 속도를 구별해서 씁니다. 전까지는 안 구별해서 써도 돼. 자, 해볼게요. 자, 간다. 속력.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가 속력이야. 속도. 시간분의 변이를 속도라고 하는 거야. 이제 이동거리하고 속도를 배워서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배웠으니까 속력과 속도를 구별할 수 있는 거야. 됐죠? 자, 갑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아까 했던 거 있지? 다시 해볼게요. 짜잔. 뭐야 이거? 좀 그렇다. 자, A점에서 아까 출발했죠? 몇 미터 갔어? 5미터 갔죠? 여기서 출발했죠? 몇 미터 갔어? 4미터 갔죠? 그래서 A에서 출발, B 들렸다가 C 왔어.
이때까지 걸린 시간은 3초 동안이라고 표현합시다. 그러면 여기 있던 물체가 여기 들렸다가 여기 오는데 3초 걸렸답니다. 3초 걸렸대. 자, 갑니다. 이동거리 아까 얼마? 이동거리 얼마? 이동거리 9m. 변이 얼마? 변이 얼마? 3m. 3m. 됐죠? 그럼 속력 얼마? 속력 얼마? 속력은 뭐라고? 시간 동안에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 이동거리 집어넣으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속력은 얼마가 돼야 돼? 시간 몇 초? 3초. 됐어요? 이동거리 얼마? 9m. 됐어요? 이 계산 얼마? 3m/s. 요게 속력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이게 속력에 해당하는 값이야. 그러면 속도 얼마? 너무 창피한데? 이런 거나 가르치고 있고. 속도 얼마? 시간분에 뭐 집어넣어야 돼? 변이 집어넣어야 되겠죠? 변이 얼마? 시간은 똑같이 3초야. 됐어요? 시간 똑같이 3초죠? 그러면 변이 얼마? 그렇지. 변이 3인데 뭐 표현해 주기로 했어? 방향. 방향은 처음 위치가 기준이야. 됐니? 처음 위치 기준에서 4자를 썼을 때 아래쪽이 나타나야 되겠죠? 어느 쪽으로? 남쪽으로. 몇 미터? 3미터. 그러면 계산하니까 도는 얼마가 돼야 돼? 남쪽으로 1m/s의 속도를 지닌다. 이렇게 되는 거야. 속력과 속도는 아주 간단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시험에 많이 낸단 말이야. 제일 시험에 많이 내는 건 뭘로 많이 내겠어? 시계. 시계. 시계로는 두 가지 형태의 문제를 낼 수 있어. 둘 다 해볼게. 자, 먼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초침 얼마? 30cm. 됐어요? 그럼 여기에 초침이야. 초침이야. 여기서 출발한 초침이 쭉 돌아서 1분 만에 다시 제자리에 왔네. 1분 후. 초침 1분 후. 됐니? 속력 얼마? 1분 후에 속력 얼마? 속력! 시간 동안에 1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시간 동안에 1분이라고 그랬어요. 몇 초? 60초. 속력이니까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이동거리가 돼야 돼. 요 초침 끝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0cm의 원둘레만큼을 이동해 간 거예요. 원둘레 길이 얼마? 2 파이 r.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 파이 r이 얼마가 돼야 돼? 2 파이 r. r은 30. 됐니? 60cm/s. 그러면 약분돼서 올라갔으니까 뭐가 돼야 돼? 파이 cm/s가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봐. 속도 얼마? 속도 얼마? 속도 얼마? 시간 동안에. 속도 빨리 가자. 속도 시간 동안에 60초. 60초가 돼야 되겠죠. 속도 얼마? 변이 얼마? 처음 위치야. 나중 위치에. 최단에. 직선거리. 처음 위치 여기. 60초 후 어디? 여기. 알겠니? 변이 얼마? 0. 됐니? 선생님 산수를 잘 못해서 그런데 60분의 0은 얼마야? 그걸 몰라? 됐니? 60분의 0은 얼마야? 빨리빨리 해. 60분의 0은 얼마? 그래. 속도는 얼마야? 0이 되는 거야. 제자리로 되돌아오면 속도는 무조건 얼마야? 0인 거야. 그래서 속도는 0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야. 그러니까 어떤 애가 왔다가 제자리로 왔지. 그 속도값은 무조건 얼마가 되겠어? 0인 거야. 제자리로 돌아오면 속도값은 무조건 0이 되는 거란다. 알겠니? 그러니까 0이가 출발해. 맨날 나오는 게 0이 철수야. 0이가 출발해서 갔다가 그래 여기 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왔어. 됐니? 0의 속도는 얼마? 구해볼 필요가 없어. 변이가 0인데 뭐 속도가 얼마겠어? 0이 되는 거지. 속력은 0이 될 수가 없어. 속력은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니까 이동거리가 0이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내 말 이해 갔어? 나는 오늘 너희들한테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을 알으라는 거야. 나는 속력과 속도 차이점 알아야 된다. 알겠니? 자, 갑니다.
그래서 다시 나왔어,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나오는데 얘 문제를 가지고 아까 이동거리하고 변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다시 뭐가 나올 수 있겠어? 시간을 집어넣어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얘네들 속력과 속도가 다 나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보기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다가 됐니? 얘네들이 P점에서 출발해서 Q점에 동시에 도달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동시에 도달했대. 됐어요? 동시에 도달했어. 동시에 도달했다고 알겠니? P점에서 출발한 영희와 철수가 A 경로를 출발한 철수, B 경로로 온 영희. 됐어? 동시에 도달했대. 됐어? 속력과 속도를 비교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동시에 도달했으니까 뭐가 똑같겠어? 시간이 똑같겠지. 근데 아까도 했지만 시간이 똑같은데 뭐가 똑같아? 변유가 똑같지. 그러니까 영희와 철수의 뭐는 똑같겠어? 속도가 같은 거지. 그렇지. 영희와 철수는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변이 값을 가졌지. 속도가 똑같은 거야. 영희와 철수의 뭐가 다르겠어? 그렇지. 속력이 다르겠지. 속력이 다른 거야. 왜? 시간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서? 이동거리가 달라서. 이동거리 누가 더 컸어? 철수가 더 컸지. 바로 속력은 누가 더 큰 거야? 이동거리가 더 큰 놈이 누구야? 철수가 더 큰 거야. 이해됐죠? 겁나 쉬운 거야.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데 자네. 이해. 자네 자나? 그만 자식에. 됐습니까? 여기까지였습니다. 속력, 속도 너무 쉽지 않아? 속력과 속도였습니다. 자, 하나 가르쳤다. 자, 갑니다. 가속도 가기 전에 지금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이번에는 속도, 예, 표현이야. 정신 바짝 차리고 졸리면 일어나. 됐어, 졸리면 벗고. 이번에는 속력을 뭐 할 거야? 표현할 거야. 계산하지 않아. 나는 표현한다는 단어를 썼고 계산하는다는 단어를 쓰는 거야. 계산이라는 건 아까처럼 수식으로 나타내는 건 이건 계산이야. 시간분해, 뭐 변이 넣어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걸 계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 계산은 언제 하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하는 거야. 중학생들이나 저런 계산을 하는 거야. 우린 고등학생이고 고등학교에서 뭐 하는 거야?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속력을 표현시키는 거야.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됐어요? 그래서 속력을 표현합니다. 그럼 선생님 속력을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모든 표현은 그래프라는 거야. 그래서 속도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짜잔! 그래서 X축을 뭘로 둘 거야? 시간. Y축을 속도니까 뭘로 둘 거야? 변위라고 둘 거야. 이렇게. 시간, 변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를 거냐면 변위의 약자가 S야. 시간의 약자가 T야. 그래서 변위 시간의 그래프를 앞으로 내가 부를 때는 ST 그래프라고 부르는 거야. 되도록이면 변위 시간의 그래프를 ST 그래프로 부를 거야. 알겠니? 변위 시간의 그래프를 ST 그래프, 변위 시간의 그래프라고 부르는 거야. 모든 표현은, 모든 문제는 그래프로 푸는 거야. 그럼 졸라 쉬운 거야. 어마무시하게 쉬운 거야. 해볼게. 혹시 여러분들 산수가 조금 딸리는 친구들 위해서 산수 잠깐 설명해 볼게. 우리 그래프상에서 기울기 어떻게 구하게? 미분, 적분 그딴 헛소리 하면 죽여버린다 알겠니? 알겠어? 그래프에서 기울기 어떻게 구해? X축에 증가량분의 Y축에 증가량. 내 사랑이야. 사랑? 한다? 됐어. 자, 봐. 모든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X축의 변화량에 대한 Y축의 변화량. 다른 말로 할까? X분의 Y. 그냥 X분의 Y 하세요. 다시 기울기 갑니다. 기울기 어떻게 구해? 뭐라고? X축의 변화량에 대한 Y축의 변화량이죠. 그냥 X분의 Y 하세요. X 뭐야? 시간. Y 뭐야? 변위. 와우!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해봤어.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시간분의 변위가 나왔지. 그럼 시간분의 변위를 우리 뭐라 부르는 거야? 그래. 뭐.
뭐라고 공식돼서? 어? 그래, 시간분의 기울기가 기울기야. 그래, 그 기울기는 뭐라고 부른다고? 속도. 그렇지. 속도입니다. 짜잔. 암기. 그래서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와 같다? 속도와 같은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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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웠어? 됐어요? 잘 봐. 지금부터 좋은다고. 됐어. 자, 지금부터 속도를 표현합니다.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어, 안 변했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한 거지.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안 변한 거지. 그럼 뭐가 안 변한 거야? 속도가 안 변한 거야. 혹시 산수 못하는 친구들에서 한번 구해볼까? 요게 1초야. 요게 10m야. 됐니? 그럼 요거 2초야. 그럼 여기 얼마야? 20m겠지. 됐니? 그럼 속도 얼마야? 1분의 10. 속도 얼마야? 10m/s. 2분의 20. 얼마야? 10m/s. 3분의 30이겠네. 그러면 10m/s. 저 새끼는 속도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다고. 왜 속도가 안 변한 거야? 기울기가 안 변했잖아. 알겠니? 그래서 이 물체가, 어떤 물체가 이런 운동을 하고 있대. 어떤 물체가 이 그래프와 같은 운동을 하고 있대. 아, 표현하라고. 어떻게? 속도가 변하지 않아요. 왜? 기울기가 안 변하니까. 기울기가 안 변하니까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 그걸 우린 뭐라 불러? 변하지 않는 거, 일정한 운동, 그걸 우린 뭐라 불러? 그렇지, 등 부르는 거야. 그래서 등자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앞에 등자들이 붙으면 무슨 뜻이야? 일정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속도가 일정하다, 등 속도, 높이가 일정하다, 등 고선, 등 고선, 수시, 높이가 일정한 걸 뭐라 그래? 등고선. 기압이 일정한 걸 등압선. 수온이 일정한 걸 등수심선. 온도가 일정한 거를 등온선. 몸매가 일정한 사람을 등신 그러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 태연이 등신 같은 놈이잖아. 알겠니? 몸매가 상당히 일정한 사람이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도 등신이잖아. 선생님 몸매를 재봤는데 딱 8등신이야. 알겠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등신이 욕인 줄 알더라고. 등신은 욕이 아니란 말이야. 몸매가 매우 일정한 사람. 8등신. 앞에 숫자가 있으면 욕이 될 수 있겠지. 어이, 저런 3등신. 그러면 굉장히 큰 욕이야. 알겠어? 우리 태연이는 뭐. 다시 앞에 등자 붙었다. 무슨 뜻이야? 일정하다. 뭐가? 속도가. 왜 속도가 일정해?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이거 중2들이 배워. 나 이 중2들 가르치는 거에다 힘을 쓰려니까 힘드네. 이거 중2 때 다 배우고 온 거지? 그래, 중2 때 다 배우고 왔으면서 왜 눈빛으로 모르는 척해? 아, 쪽팔리네. 됐니? 쪽팔리게 진짜. 봐봐. A, B, 아우 쪽팔려요. 됐니? A하고 B가 있습니다. 됐죠? A, B의 공통점을 쓰세요. A, B의 공통점 쓰세요. 둘 다 공통점으로 속도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A, B 중 속도 누가 더 빨라? A, B 중 속도 누가 더 빨라? 속도 누가 더 빠르냐고 물어봤지? 기울기 누가 더 크냐라고 대꾸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얼마 갔어? 5m 갔대. 얘는 같은 시간 동안 얼마 갔대? 10m 갔대. 누가 더 빨리 간 거야? B가 더 많이 간 거지? 누가 더 기울기가 커? A보다는 B의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ST 그래프에서 보면 뭐만 보면 돼? 기울기만 보면 되는 거야. 속도를 나타내는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만. 됐습니까? 엄청 쉽죠? 중2 때 다 배우고 온 거잖아. 하나 더 갈게요.
짜잔, 짜 갑니다. 어떤 물체 운동을 이렇게 운동했더니 B와 같은 운동을 했대. 어떤 물체를 봤더니 이런 B와 같은 운동을 했다. 어떤 물체가 이런 B와 같은 운동을 했다. 어떤 물체가 B와 같은 운동을 했대. 됐습니까? 그럼 이 물체는 무슨 운동했게? 속도가 빨라진다, 속도가 느려진다, 속도가 일정한다. 뭐 중에 하나야? 속도는 뭐와 같아야 돼? ST 그래프에서 기울기와 같아야 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이러시면 안 돼요. 됐어? 승우야, 이러시면 안 된다.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느려지고 있어? 그렇습니다. 됐어요? 야, 봐봐. 기울기, 야, 나보고 얘기해.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하고 있어. 오늘 한번 접었다 필까? 됐어요? 가자. 기울기를 속도랑 같다 그랬지? 야, 니네 기울기를 한국말로 하면 뭐야? 기울기 한국말인가? 기울기의 본연의 뜻이 뭐야? 기울기의 본연의 뜻이 뭘까? 각. 기울기는 다른 말로 뭐야? 각. 그 기울기는 다른 말로 하면 각이란 말이야. 그러면 속도가 변했냐고 물어본 거야. 각이 변했냐라고 묻는 거지. 졸라 쉬운 거야. 봐봐. 요 기울기가 커, 요 기울기가 커, 요 기울기가 커, 요 기울기가 커. 시간이 가면서 점점 기울기가 커져, 작아져? 작아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울기가 작아지잖아. 그럼 기울기가 뭐랑 같아야 돼? 속도랑 같아야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서 얘는 속도가 점점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B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어? 속도가 감소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B는 속도 감소야. 조금 빨리 가야 되겠다. 속도가 감소하는 운동이야. 속도가 감소하는 운동이야. 됐어요? 그럼 다시 해봐. 얘 2초 있다가 B 말이야. B. 2초 있지? B 말이야. 요 2초 있다가 요 2초 있다가 요 2초. 요 B 말이야. B 말이야. 요 2초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어? 수평선이지? 수평선의 기울기 값은 얼마야? 0이야. 그럼 수평선의 기울기가 0이야. 뭐가 0이야? 속도가 0이야. 그래서 얘는 속도가 점점 감소하지? 그러다가 2초 있다가 뭐 된 거야? 정지한 거야. 2초 있다 정지한 거야. 속도를 지금 뭐 하자 그랬어? 표현하자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리학에서는 속도를 구하는 건 중학교 때 띄고 오는 거야. 고등학교 때는 속도를 구하지 않아. 표현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B라는 물체는 속도가 점점 감소하다가 2초 있다가 뭐 된 거야? 정지했구나. 너 2초 있다가 정지한 거야. 2초 후. 이제 하나 더 남았다. 하나 뭐 남았냐고? 이거 남았어. 이거 남았어. 자, 간다. 이해 보죠. 빠밤 이렇게. C. 됐어? 그럼 이제 눈치챘지? C는 속도가 뭐 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증가하고 있어. 대현, 왜 속도가 증가하고 있어? 기울기가 증가하니까. 여기 기울기보다 자, 봐. 1초일 때는 기울기가 별로 크지 않지? 근데 2초일 때는 기울기가 엄청 커졌지? 그래서 기울기가 증가했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거야. 아주 쉬운 거란다. 알겠니? 그래서 나는 속도를 표현하려면 무슨 그래프로 보면 돼? 변위 시간의 그래프, ST 그래프로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자, 간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이런 거야. 짠. 자, 봐봐. 여기 5초, 요거 10초, 요거 15초. 됐니? 요거 S1, 요거 S2. 됐어? 자, 0에서 5초까지 속도 빨라졌어, 느려졌어? 예,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거야. 그럼 5에서 10초까지 무슨 운동했어? 그렇지, 잠깐 정지한 거야. 그러면 10에서 15초일 때 무슨 운동한 거야? 그렇지,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항상 너희들한테는 이렇게 속도를 표현하는 거 제일 어려운 거 한다 이제. 제일 어려운 거야. 이 문제가 제일 어렵단다. 학교에서 나오면 너희들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틀려오는 거야. 됐어요? 해볼까? 이렇게.
대칭이야. 이렇게 표현하. 이 문제가 여러분들 학교에 나오면 제일 어려워요. 무슨 운동하는 거야? 0에서 5초까지. 0에서 5초까지 무슨 운동했을까요? 속도가 줄어들었어요. 감소. 왜? 여기 해당하는 거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줄어든 거 맞지? 그런데 잘 봐. 5초에서부터 10초까지는 어떻게 된 거야?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렇지. 방향이, 너 어떻게 알아? 방향이 바뀌었어. 왜 방향이 바뀌었어? 얘가 뭐지? 변위지. 변위가 최대로 멀리 갔다면 10m까지 멀리 간 거야. 근데 5초 이후에 변위가 점점 줄어들어서 10초일 땐 변위가 0이 돼버리네. 됐어요? 그럼 이 새끼는 뭐 한 거야? 속도가 감소돼서 멀리 갔지만 방향을 바꿔서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온 거야. 이 물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 위로 연직 상방 운동이라 그래. 내가 던진 거. 그럼 얘를 그래프로 고치면 올라가면서 점점 속도가 뭐 하겠어? 줄어들겠지. 그래서 최고점에서 뭐 하겠어? 방향을 바꾸겠지.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속도가 증가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변이 시간의 그래프에서 변이점이야. 변이점이 증가하다가 요 점이 무슨 점이야? 방향 전환점이 되는 거야. 여기가 방향 전환점이 되는 거야. 요 점이 방향 전환점이 되는 거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런 문제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 거라. 엄청나게 나오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지금 무슨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야? 속도를 표현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속도를 계산하는 문제는 중학교 때 다 띄고 오는 거야. 우리는 속도를 계산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예정이야. 여기까지 됐죠? 이게 변이 시간의 그래프였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조금 더 할까? 근데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하나만 더 하면 이런 경우가 있지.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변인데. 됐어요? 이건 시간이야. 방금 위에 거 그대로 따온 거야. 그럼 여기서 방향 바뀌었지. 그럼 봐라. 요 점 있지. 요 점. 요 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변이가 아까 뭐가 가능했어? 플러스 가능하지. 근데 이게 0이지. 그럼 이게 마이너스 변이를 갖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변이를 가졌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 방향 바꿨어, 안 바꿨어? 방향 안 바꿨어. 방향이 바뀌지 않고도 이게 돼요? 되지. 한번 해볼게. 생각만 해. 한 10m 되는 높이에서 됐어? 카우스가 분필을 던졌어. 분필을 던졌지? 그럼 분필을 던지면 얘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여기가 무슨 점이 돼야 돼? 출발점이 되겠지. 그럼 올라가면 속도가 점점 뭐 하겠어? 줄어들겠지. 그럼 속도가 점점 줄어서 여기서 속도가 제일 작고 여기서 방향을 바꾼 거야. 그래서 변위의 최대점이 요게 변위의 최대점이 되겠지. 요만큼의 변위를 갖는 거야. 요만큼의 변위를. 내가 위로 집어던졌으니까. 그러면 이 분필이 갔다가 제자리에 여기 왔겠지. 여기 오겠지. 그럼 여기가 되는 순간 변위가 얼마가 되겠어? 0 되겠지. 그래서 변위가 0 됐단 말이야. 근데 내가 10m 높이에 있으니까 이 분필이 요 변이 0점을 지나서 아래로 내려가 버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변이가 플러스 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공간은 계속 플러스 변이에 있었는데 내가 처음에 출발했던 점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 버렸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변이가 가능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요 점이 방향 전환점이 아니야. 어느 점이 방향 전환점이야? 요 점이 방향 전환점이야. 변이 시간의 그래프에서 아주 고난도 문제를 내면 이렇게도 학교에서 낼 수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변이 시간의 그래프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속도를 표현할 때는 저 SD 그래프 가지고 표현하는 거야. 우리 책에 없냐? 없진 않아. 저 뒤쪽에 있어. 근데 설명상 이쪽에서 설명해 주는 게 맞아서 여기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는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쳐 주는 거야?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 그 다음에 속도를 표현하는 그래프, SD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단원 갑니다. 갈까요? 자, 봅시다. 이번엔 조금 더 신경이 쓰여. 좀 많이 신경이 쓰이는데 여기만 알면 물리학이 굉장히 쉬워지는데 보통 여기를 어려워해서 보통 학생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번에는 가속도야. 이 가속도인데 이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가속도.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정도,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방향, 가속도. 무슨 뜻이야? 가속도가 무슨 뜻이냐면 가, 속도. 됐어요? 가속도 무슨 뜻일까? 가가 무슨 뜻이야? 변하다. 가가 무슨 뜻이라고? 변하다. 그래서 얼굴이 변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래? 그래, 너 왜 가면 썼어? 그런 거지. 어우, 애가 가면을 썼네. 알겠어? 어우, 가면 썼어? 어우, 천. 어머, 애가 정말 가식적이야. 가가 무슨 뜻이야? 앞뒤가 다르다는 거지. 변하다. 변하는 거야, 변. 가, 면, 가. 뭐 있어? 가식, 또 가. 뭐 있어? 변하는 거. 가면. 나 왜 가면밖에 생각이 안 나냐? 또 뭐 있어? 변하는 거. 가족. 가족 안 되지. 잘못 나왔어. 그렇지? 가족 변하면 안 돼. 가족은 변하면 안 되지. 왜? 가족은 변하지 않는다? 뭐가 있을까? 변한 거. 없다. 속도하자. 그럼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가 변하는 걸 가속도라 그래. 근데 이제 봐라. 가속도도 크기 물리량이란 말이야. 가속도도 크기 물리량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크기 물리량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얼마나 많이 변했느냐라는 거지. 아주 쉬워, 가속도도. 그래서 가속도는 아주 쉬운데 아주 쉽지. 왜?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량을 쓰는 거야. 속도의 변화량. 그러니까 가속도는 뭐니? 그러면 시간 동안에 속도 얼마 변했니? 라고. 그러니까 속도가 많이 변했다는 건 가속도 값이 크다는 거지. 됐니? 가속도가 작대. 속도가 많이 안 변했나 보지 뭐. 그럼 속도의 변화량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속도는 아주 쉬운 거야.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량 어떻게 구해야 돼? 모든 속도의 변화량 어떻게 구하니? 그렇죠.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면 되는 거야. 나중 속도에서. 그래서 나중 속도에서 무슨 속도를 빼면 돼? 처음 속도를 빼면 되는 거야.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우리가 이걸 가속도라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얘기하자. 우리 통합과학에서 단위 정산하는 걸 배우긴 했는데 혹시 모를까 봐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또 분명히 내가 가르쳤는데 물론 안 가르치는 애도 있네. 해보자고. 해보자. 알겠니? 해보자. 해볼게. 3. 이런 걸 해야 돼. 창피하게. 미터 더하기 몇 미터? 2미터. 됐니? 승우야 얼마야? 그렇지. 5미터야. 됐어요? 자, 간다. 얼마? 5미터야. 오, 이런 것도 한다. 3미터 빼기 2미터야. 됐냐, 승우야? 얼마야? 1미터. 우리 승우 너무 똑똑한데? 됐어요? 3미터 곱하기 2미터는 이건 얼마냐, 승우야? 승우한테 물어볼게. 승우야, 이건 얼마야? 5. 잘못했다, 내가. 1000 얼마야? 3m 곱하기 2m는 얼마야? 이게 안 되면 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됐어? 네 이름 뭐라 했지? 가민이. 다민, 그지? 다민아, 얼마야? 그래, 6m 제곱. 너무하는 거 아니냐? 카우스 내가 일찍 만나라 그랬잖아. 됐니? 이거 언제 있어서? 통합과학 제1단원에 있었다고. 그치? 그래서 얼마야? 2, 3은 6m의 제곱. 이게 왜 중요한지 봐. 단위는
곱해진다는 뜻이야. 근데 단위는 빼지지 않아. 단위는 더해지지 않아. 됐어? 한 번 더 할까? 해볼까? 3m 나누기 2m는 얼마야? 승우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그지?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승우야. 얼마야? 아, 이게 좀 어려우면 분수로 써줄까? 그래, 내가 분수로 써줄게. 됐니? 2m 분의 3m가 되는 거야. 얼마야? 그래, 1.5가 되는 거지? 왜 1.5 돼? 그래, 단위는 약분되거나 사라진단 말이야. 단위는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 하지만 단위는 뭐 할 수 있어? 곱하거나 나눠지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한지 보라고. 아까 내가 그냥 넘어왔지만 속도의 단위는 뭐였어? 미터 퍼 세크였어. 그럼 간다. 3m per sec. 3m per sec. 3m per sec. 빼기 2m per 2m? 1m 하자. 1m per sec야. 그러면 3m per sec에서 1m per sec를 뺐으니까 얼마야? 그치? 2m per sec로 단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야 되겠지? 얘를 나누어. 시간 몇 초로? 2초로 나누어. 됐어? 그럼 단위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겠지? 다시 해볼게. 혹시나 저 미터 퍼 세크라는 말은 아까 3m per sec라는 건 요게 3m per sec인 거야. 세크분의 미터를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눕혀서 미터 per sec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단위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단위화 다시 한번 해볼게. 단위화 다시 한번 해보면 3m per sec에서 1m per sec를 빼면 얼마 남는 거야? 2m per sec. 요렇게 번분수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이걸 뭘로 나눴어? 시간 초로 나눈 거지. 됐니? 그럼 세크분의 세크분의 미터가 돼야 되겠지. 됐니?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요게 분모 뭐가 나와야 돼? 세크의 제곱. 분자 뭐가 나와야 돼? 2m가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얼마야? 2m per sec의 제곱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야. 너무나 내신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가 얼마야?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지. 시간을 속도의 변화량으로 나눴지. 그래서 시간을 속도의 변화량으로 나누면 이 단위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세크분의 미터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계산하니까 가속도의 단위는 뭐가 나와야 돼? 미터 per sec의 제곱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얼마야? 미터 per sec 제곱이야. 무슨 뜻인지도 읽어볼까?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가 무슨 뜻인지도 읽어볼까? 1초 동안 됐니? 얼마의 미터 per sec가 변하냐라는 거야. 1초 동안에 얼마의 속도가 변하느냐. 그래서 가속도의 뜻은 뭐야? 1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가속도의 뜻은 뭐야? 1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가속도의 뜻은 뭐야? 1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어떤 물체가 가속도 운동한대. 1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 변하고 있대. 이해됐어요? 이게 가속도의 뜻이었습니다. 이해됐죠? 가속도의 단위 얼마야? 승우야, 가속도의 단위 얼마야? 미터 퍼 세크 제곱. 가속도의 뜻은 뭐야? 1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계속 할 거야. 가속도는 시간분의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지. 잘 봐. 가속도의 약자는 A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지금부터. 가속도는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지. 얘는 음수와 양수를 지녀. 가속도는 음수와 양수를 지녀. 그래서 가속도가 음수와 양수를 지니는 걸 식에서 찾아오면 아주 쉽지. 시간 동안에 가속도가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지. 그럼 가속도가 양수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속도가 양수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속도가 양수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보다 크면 돼. 그럼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보다 크지?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보다 크지?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다른 말로 바꿔봐. 이거 뭐라 그래?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가 크대. 속도 증가. 나중 속도가 더 큰 걸. 그래서 가속도가 양수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아, 너 속도가 증가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가속도가 양수면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가속도 음수돼 안 돼? 음수되지? 뭐가 음수돼? 나중 속도보다 처음 속도가 더 커버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음수되지? 나중 속도보다 처음 속도가 크대. 그럼 나중 속도가 더 작아졌다는 소리지? 그럼 속도가 뭐 했다는 거야? 줄어드는 거지. 그 가속도 음수돼. 그래서 뭐가 돼야 돼? 속도 뭐가 돼야 돼? 감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지? 속도 감소. 플러스지? 속도 증가. 가속도가 양수일 때 속도 증가. 가속도가 음수면 속도 감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너무나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걸 계산하지 않아도 알아. 우리는 계산하지 않아도 아는 거야. 잘 봐. 3m/s래. 아우 제곱.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 계산하려고 덤비지 말고 물리도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하려고 해. 3m/s 제곱이래. 양수네. 그럼 얼마야? 1초당 3m/s씩 속도가 그렇지 증가하네. 아 1초에 3m/s씩 증가하네. 2초면 6m/s 증가했겠네. 5초면 15m/s가 증가했겠네. 왜 1초당 3m/s씩 증가한다며? 그럼 1초에 3, 2초에 6, 3초일 때 9, 4초일 때 12, 5초일 때는 15잖아. 그걸 굳이 무슨 식을 써서 식이 다 있어 이거. 식을 써서 외우려고 하지 마라. 나중 속도는 V제곱 플러스 V0 플러스 무슨 AT 뭐 이런 공식 같은 거 있어. 그 공식을 외워서 쓰는 건 나중에 하는 거야. 이해를 다 하고. 가속도가 무슨 뜻이야? 1초 동안의 속도의 증가량. 감소량일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럼 얼마든지 감소량일 수도 있지. 마이너스 2m/s의 제곱. 무슨 뜻이야? 1초에 2m/s씩 속도가 그렇지 줄어든다는 뜻이야. 그럼 처음 속도가 10이었어. 그럼 0 되는데 몇 초 걸려? 처음 속도가 10이었대. 0 되는데 몇 초 걸려? 5초면 되지. 1초에 2씩 줄어든다는 소리 아니야? 5초면 되지. 그것도 식이 있어. 알겠니? 가속도가 마이너스일 때 뭐 이 V0 마이너스 AT 제곱 뭐 일단 속이 있어. 알겠어? 식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나 외우는 거야. 우리는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외워서 풀지 않아. 그냥 뜻을 아는 거야. 아, 가속도가 음수야? 속도가 2씩 감소하겠네? 그러면 2초 후에 얼마 감소해? 4 감소하겠네? 3초일 때 6 감소하겠네? 10초면 20 감소하겠구나? 속도가 감소하는구나. 가속도가 음수면 아주 중요한 거야. 나는 뭘 알아야 돼? 가속도는 무슨 뜻이야? 속도의 변화량.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을 우리는 가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속도, 속력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속도, 속력, 가속도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끊었다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우리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짜잔. 아하. 가속도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 그래서 속도의 방향, 속도가 증가. 가속도가 플러스일 때 속도의 방향 플러스 속도. 이거 아직 방향은 나중에 할 거야. 아직 여기서는 조금만 설명하고 말게. 그래서 속도가 증가한 거야. 가속도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속도가 감소한 거야. 가속도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가속도가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속도 앞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방향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방향이라고. 알겠니?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근데 이제 그거는 저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줄 게 있어서 여기서 뭘 확정 짓기가 조금 어려워.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이 마이너스야. 속도 감소. 가속도의 방향이 플러스야. 속도 증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네. 얘가 V, 2V, 3V야. 아, 같은 시간 동안에 V만큼 증가하나 봐. 그런데 얘는 봐. 3V, 2V 마이너스, V야? 그럼 얘는 속도의 변화량이 얼마야? 얘도 같은 시간 동안에 V만큼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 가속도의 크기는 같은 거야.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고.
속도의 변화의 크기는 같은데 얘는 속도가 빨라져서 플러스 A, 얘는 속도가 감소해서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거란다. 가속도의 크기는 같은 거야. 가속도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냐? 가속도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가속도의 뜻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속도의 크기 물리량이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